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동산 두 군데 투자하고 있고 약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남아있다고 했죠. 이 중에 3천만 원은 엔화 단타 환테크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올린 9월 엔화 투자 결과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남은 2천만 원, 미국 장기 채권 ETF인 TLT와 미국 배당주 중에 부동산 리츠인 리얼티 인컴, 그리고 배당 귀족주인 3M, 마지막으로 화이자에 좀 투자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TLT는 미국 20년 채권에 투자하는 ETF예요. 채권 투자 ETF 중에 배당률도 좀 높고 대신에 주가 변동폭도 상당히 큰 편이죠. 그리고 리얼티 인컴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소득을 올려 월 배당 주는 회사죠. 3M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작업용 장갑부터 거의 모든 사무용품, 접착제 등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화이자도 어떤 회사인지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리얼티 인컴은 9월 12일에 주당 55달러에 20주를 샀어요. 그리고 9월 28일 날 주당 49달러에 11주를 추가 매수했죠. 다음 매수는 주당 45달러가 되면 매수하려고 하죠. TLT는 9월 12일 날 주당 93달러에 10주를 샀고 10월 4일 날 주당 85달러에 8주를 샀어요. 주당 77달러가 되면 추가 매수할 예정이고 3M은 10월 3일 날 주당 89달러에 9주를 샀고 주당 82달러가 되면 추가 매수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화이자는 주당 33달러에 17주를 샀어요. 주당 28달러가 되면 추가 매수할 예정이죠. 왜 이런 주식들을 샀냐? 첫 번째, 망할 것 같지 않은 종목들이죠. 리얼티 인컴은 부동산 리츠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변화에 민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공실률이 다른 리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 기본 계약 기간도 20년씩이고 계약한 회사들도 다 대기업들이죠. 3M은 한국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각종 사무실에 가면 3M 제품들이 다 있어요. TLT는 미국 채권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죠. 미국이 망하면 같이 망하긴 하겠죠. 화이자도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할 수는 있지만 망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엔 좀 어려운 회사예요. 두 번째 이유, 많이 싸졌어요. 고점 대비 30%에서 50%까지 빠진 종목들이죠. TLT는 52%가 빠졌고 리얼티 인컴은 33%, 3M은 58%, 화이자는 46%가 빠졌죠. 그럼 왜 주가가 빠졌느냐? TLT는 매우 간단한 이유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죠. 2022년 3월부터 1년 반 만에 기준금리가 0.25%에서 5.5%까지 왔어요. 당연히 채권 ETF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3M은 미국 배당 우량주 중 하나예요. 이 회사에 소송 같은 다른 이슈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배당주예요. 배당주의 배당률은 은행 이자보다 높아야 돼요.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배당주에 투자할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죠. 미국 기준금리가 5.5%이기 때문에 배당률을 약 6%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가격이 내려간 게 가장 큰 이유죠. 리얼티 인컴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리츠여서 월 임대료를 걷어서 매달 배당금으로 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현재 배당률이 6%가 넘어가고 있는데 은행 이자보다 배당률이 높은 가격대를 맞춰야 거래가 성사되는 형국이죠. 화이자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앞에 종목들이랑은 조금 다른 결이 있긴 해요. 하지만 화이자도 기본적으로 배당주에 포함이 되죠.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만 형성이 돼도 이 TLT는 가격이 올라요. 기준금리 조정보다 국채금리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배당주들의 배당률이 매력적이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 배당주들로 돈이 좀 몰리게 되고 그런 배당주들이 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망하기 정말 어려운 주식들 위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단위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주가가 10% 빠질 때마다 다시 계속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투자할 수 있는 돈에서 투자된 돈보다 현금 비중이 높을 경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도 많아요. 더 떨어져야지 더 많은 양을 사고 올랐을 때 시세 차익을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더 못 사고 오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오르면 오른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고 또 떨어진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과거 사례를 보면 매년 올라간 섹터가 있고 떨어지는 섹터가 있고 이 올라가는 섹터와 떨어지는 섹터가 2, 3년 연속되는 경우는 없어요. 즉 돈이 어느 정도 돌고 돈다는 얘기죠. 미국 기준금리
더 오를 거라고 얘기도 하지만 동결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0.25%부터 5.5%까지 오는 동안 주가가 약 절반 정도 빠졌어요. 지금 여기서 더 올라봐야 6%를 찍겠죠. 그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때문에 2천만 원을 다 투입한 게 아니라 분할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금리가 5.5%가 고점이고 4%대까지만 내려와줘도 이 투자는 굉장히 성공한 투자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런 투자 하실 때 주의하실 게 회사 이슈 때문에 배당금을 줄이거나 배당금을 중단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환율도 같이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주가가 올라봐야 환율 때문에 실제로 생긴 수익이 없을 확률도 꽤 높아요. 저는 지금 이 돈이 들어간 건 향후 20, 30년 동안 이 달러 자산에서 돈을 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 달러 자산 안에서 종목을 바꿔 탈 수는 있겠지만 달러 자체를 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되길 바라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